지난주에 국가직 봤어요? 어땠어요? 네? 시험 봐봤어요? 국가직? 네. 행정법은 어떻게 뭐 망했어요? 그래도 우리 공부한 지문들 비슷한 거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 이상한데. 자, 자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다른 뭐 군무원이나 뭐 다른 시험이 아닌 한은 이제 딱 한 번 남았어. 인천시 이제 지방직. 그래서 우리는 지방직을 목표로 이제 매진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아 있는 이 홀수 문제집 마저 풀고 짝수 문제집은 좀 양을 줄여서 5년 최근 5년치 해가지고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 개정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이렇게 모아서 그걸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면 6월달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응? 그렇게 이게 기간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이제 이게 홀수 문제집이죠. 이제 짝수 문제집 하면서는 그 전범위 이렇게 모의고사도 병행을 또 매주마다 이렇게 병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 쉬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홀수 문제집 뒤에 40번까지 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41번부터 공부를 하고 봅시다. 자, 41번에 행정소송 대상 묻고 있어요. 그죠? 페이지로 보면 301쪽이야. 응? 1쪽. 자, 행정소송 대상은 뭘 묻는 거야? 질문의 의도가. 응? 우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응? 이거 묻는 거야.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냐 아니냐 묻는 거야. 처분. 자, 지문 1번. 키워드 어디야? 두 번째 줄. 수도요금 부과 징수. 응? 자, 여러분 수도요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수도요금 안 내면 어떻게 할까? 수도 끊어. 강제로 끊어. 3개월 정도가 안 되면 수도 끊고 또 요금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공권력 행사지. 처분이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수도요금 부과 징수 그리고 수도료 납부 관계 이게 핵심 아니야? 이렇게 줄이면 수도요금 부과 징수 이건 당연히 공법관계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문제 이런 단어로 기억하란 말이야. 말 길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럼 무슨 단어로 기억해? 첫째 줄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이게 핵심 단어지. 그치? 이거는 전에도 한두 차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단어만 가지고는 얼른 와닿지가 않는 문구야.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그러면 먼저 떠올릴 게 이 입찰보증금이라는 건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치? 보증금을 내고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면 이제 그 계약이 맺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입찰보증금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국가가 무슨 청사를 새로 짓는다. 건설 계약 공고가 난 거야. 건설업자가 나도 계약 따고 싶어 하고 신청. 그치?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자기가 얼마에 공사하겠다, 1억에 공사하겠다 그러면 1억을 써내고 자기가 공사 따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법으로 정해진 퍼센티지가 있을까? 10%를 걸어라. 응? 보증금을 내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놓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각 신청자들이 각각 그렇게 해서 1억 5천에 공사하겠다 한 사람은 1,500만 원 보증금을 내놓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업자가 이제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공사를 이제 계약을 맺고 공사하는 거고 떨어진 사람들은 보증금 냈던 걸 다시 돌려받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럼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이제 보증금을 내놓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 이 업자가 공사를 엉터리로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그 국가 측에서 너 계약대로 제대로 공사를 안 했어. 그럼 이걸 국가가 보증금을 가져버려. 그게 이제 손해배상, 성격으로 너 공사 계약대로 제대로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너 보증금 낸 거 내놔. 가져가는 조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거 설명 다 틀렸어. 이거 공권력 행사하는 거 아니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응? 그래서 이게 요 앞에다가 뭘 써놓냐면 입찰 보증금, 아이 다른 말 안 나오니까 사법상 계약. 이거 계약상의 이 사법상 계약에 따른 뭐야?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해놓은 거야. 너 계약대로 제대로 공사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너 보증금 내놓은 거 그거 가져가 버린다. 그지? 그러니까 계약대로 잘해. 이런 취지야. 딱 들어맞는 게 뭐라고요? 예를 들면 응? 방 얻을 때, 그지? 월세 방 얻을 때, 월세 계약할 때 어떻게 돼? 응? 한 달에 50만 원씩 방값 내기로 하고 보증금 500만 원 뭐 이렇잖아. 그럼 보증금 500만 원 왜 받아라? 이거 월세 안 내면, 그지? 거기서 그거 빼기 위해서 그러잖아. 그지? 바로 그런 거야. 너 이거 계약 이행 안 하면 보증금에서 뺀다. 보증금 가져간다. 그지? 네. 자, 이거는 원래 사법상, 그러니까 국가하고 공사 계약을 맺고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야. 그런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 응?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야. 또 나오게 될 거야. 계속 입찰 보증금 국가의 금고로 귀속시키는 조치. 사법관계, 응? 사법관계, 사법관계만 알면 돼. 응?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도 자주 나온다. 첫째 줄에 보면 재건축 조합 나오지? 줄여 말하면 첫째 줄에. 응? 재건축 조합이 이제 첫째 끝에 보면 뭐 관리처분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조합 총회 결의 통과시켰단 말이야. 응? 그런데 조합원 중에 누가 반발해? 이거 조합이 통과시키는 총회에 통과시키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대. 이거는 공법관계야. 응? 그래서 소송은 당사자 소송. 응? 그래서 3번. 자, 키워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뭘 소송으로 다툰대? 조합 총회 결의. 여기에서 소송 대상은 조합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 요걸 다투려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그렇지? 근데 이 3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곁들여 본다. 지금 여기 새로 또 301쪽이에요. 응? 페이지 301쪽. 응?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자, 우리 3번은 지금 재건축 조합이 나와 있고, 조합이 나와 있는데, 조합이 나오면서 조합이 뭐 짰대? 관리처분 계획안을 짰고, 그다음에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재건축 사업 계획, 응? 짰고, 이게 조합 총회 결의를 조합 총회 통과시켰단 말이야. 응? 통과. 그 다음이 지금 여기까지만 나온 거잖아. 지금 여기 3번은 여기까지만 된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 하자가 있대. 응? 여기에 하자가 있대. 그럼 여기까지만 나온 단계에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이걸 대상으로 무슨 소송? 행정소송으로 싸우되, 여기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당사자 소송. 응? 이거를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똑같아. 똑같은데 조합 총회 결의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나갔다? 결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재건축 사업 계획인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짰다. 해가지고 이거 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아. 응?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그 인가를 받고 뭐 이게 고시되면 뭐가 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이제 뭐라 그러면 이 재건축 조합이 행한 처분이래. 처분이 돼버린대 이제.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나간 단계에서는 이제 총의 결의에 하자 있었다고 해서 이제 총의 결의를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대요. 응? 여기까지 나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이제는 조합 총의 결의에 하자 있더라도 총의 결의에 아니 하자 있더라도 이제 소송 대상은 뭐 해야 돼? 조합 총의 결의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하지 말고 뭘 한다? 관리처분 계획.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작성해서 행정청의 인가까지 받은 이 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을 대상으로 무슨 소송? 이거 처분이잖아. 항고 소송. 응?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 소송으로 싸우는데 이거 잘 중요해. 인가 고시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싸워야지. 이거 갖고 싸울 이익이 없다는 거야. 응? 의미가 없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요 문제 나올 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문 4번의 키워드 안다. 그치? 응? 요령 알았어. 그치? 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같은 거를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사들이는 거지. 계약 맺고. 자, 협의 취득 나오면 사법상 계약. 응? 그럼 뭐야? 민사소송. 그치? 기계적으로 딱 이미 판결로 이미 정해진 거라 그래 기계적으로 암기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 게 42번에 키워드가 소의 이익. 그치? 소의 이익.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소의 이익이란 말은 실제로 재판을 할 필요성. 응? 판결 내려줘서 뭐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기는 거로 판결을 놔도 상대방이 판결로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을 때 재판할 필요가 있지. 열심히 재판에서 판결 내려줘 봐야 아무것도 상대방 판결로서 구제될 게 남아있지 않다면 재판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그걸 소의 이익이란 말로 불러. 응? 그러면 보자. 1번. 이것도 이제 익숙하다. 1번은 자, 첫째 줄 끝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응? 군대 입영해라 한 거잖아.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근데 첫째 끝에 뭐가 나왔지?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대. 그렇죠? 입영. 그러면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현역병 입영 처분 이거 위법이었다 해도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응? 없다? 아니야. 그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는 뭐야? 두째 줄은 다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병무청장의 주장이었어. 야, 어쨌든 입영을 했잖냐. 그러니까 이 현역병 입영 처분은 집행이 끝난 거고, 응? 따라서 현실적 입영을 해서 이 입영 통지 처분의 목적이 달성돼서 입영 통지 처분은 이제 효력이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입영 통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이게 병무청장의 주장이었어. 근데 이런 병무청장의 주장의 논리에 따르면 입영을 하면은 소송으로 이제 아무리 입영 처분이 위법이어도 입영을 하고 나면 소송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입영을 하지 말고 소송으로 싸우려면 입영을 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야. 응? 근데 입영을 안 하면 잡아가는데? 그치? 입영을 안 하면 이게 군대 기피한다고 잡아가요. 체포해가.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이 징역형 재판 때려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응? 입영을 안 하자니 잡혀가고, 응? 입영을 하면 여기 입영 처분의 목적 달성됐으니까 이제 재판으로 싸울. 그럼 뭐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받으라 그래?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입영 처분이 위법이라면. 응?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더라도 뭐야? 여전히 이게 그 위법한 입영 처분으로 상대방의 이익은 침해되고 있고, 그러면 입영을 한 후에 소송을 계속해서 군 복무 중에 입영 처분은 위법이었다 하고 취소 판결 내리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바로 군대 나오는 거야. 군대 밖으로 나오고 그
억울하게 위법한 입영청문회 때문에 군 입영에서 군복무한 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으로 배상받아야지, 그지? 이제 그렇게 해결해야지. 응? 그래서 자, 1번 답이 나왔다, 그지? 벌써. 그래서 첫 번째 줄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도 입영 통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그렇죠? 답은 1번이고. 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2주 지났지만 2주 전에 공부했었어. 무슨 단어가 보이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 가중. 그죠? 가중 요건으로 돼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가중 요건. 국민이 전에, 그러니까 이 국민이 법 위반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 점점 더 센 제재로 이제 규정을 해놨다는 거지. 1차 1회 위반하면 뭐 한 달 영업정지, 두 번째 위반하면 3개월 정지, 세 번째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네 번째 걸리면 영업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위반 횟수에 따라 무겁게 제재하도록 정해진 게 가중 요건. 그러면 가중 요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문제냐면 내가 첫 번째로 위반했다고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미 영업정지 기간 한 달 다 끝났어. 응? 원래 영업정지 기간 한 달이 다 끝나버린 뒤에는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거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1회 위반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 위반하면 2회째 위반이 돼서 법에 따르면 더 가중된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그럴 때는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하라고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거지. 응?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이거를 없애놓지 않으면, 취소받아서 없애놓지 않으면 다음번 위반했을 때 더 2회 위반으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는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여기 2번에 뭐 나왔어? 둘째 끝에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1회 영업정지 한 달짜리 받았는데 이미 다 끝났고 영업정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 놔둬도 다음번 위반했을 때 이거 2회 위반으로 안 쳐줘. 이미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법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회 위반했는데 그 후 위반이 있은 후 뭐 1년 동안 더 이상의 위반이 없다면 1년간, 그러면 그 위반은 횟수에 안 친다. 응? 횟수로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위반이 있었지만 그 후로 1년 동안 위반이 없었다면 이제 다음번에 위반했을 때는 1회가 되는 거지. 먼저 1년 전에 위반했던 일은 횟수로 포함을 안 시키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는 없어진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그래서 키워드 뭐야? 중요한 단어. 응? 자, 첫째 줄에 가중 요건, 시작머리, 그지? 법에 이제 위반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겁게 제재를 하도록 정해져 있대. 가중 요건이. 그렇지만 두 번째 저 끝에 실제로 가중된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대. 그러면 결론이 뭐가 와야 돼? 더 이상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가 와야 돼. 따라서 셋째 줄에 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인정 안 된다.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맞지.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줄에 보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의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했대. 그런데 등록 취소가 위법한 것이었다 이거야.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시킨 게 위법. 근데 여기 결정적인 첫째 줄에 공장이 다 철거가 됐대. 응? 공장이 철거되고 다시
뭐 원상 복구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 자, 키워드 공장 건물 철거됐고, 응? 그다음 뭐야? 다시 복구해서 공장 운영할 수 없는 상태. 응?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는 원칙이 이게 제 뭐 공장 등록 취소해서 소송해서 취소를 받는다 해도 뭐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거로 봐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새로 짓고 뭐 등록을 한다고 쳐봐. 공장을 운영.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뭔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새로 공장을 짓고 등록하고 운영할 때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대 법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전에 공장을 짓고 뭐 운영한 게 위법이었다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공장을 새로 짓고 운영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가 전에 공장 지은 거 그리고 등록했던 게 위법이었다 해가지고 취소된 거 그거 없애놔야 되잖아. 그래야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새로 짓고 운영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재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공장 등록이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줘야 돼. 응?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서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공장 등록 취소 위법이었다 하는 걸로 판결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되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익숙하지? 자,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료,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지방의회에서 제명시킨 조치 싸워서 판결을 받아낸들 승소 판결을 받는 의원 지위는 회복할 수는 없어, 그지? 하지만 뭐야? 자기 제명당하기 전까지 제명당한 시점부터 임기 만료 때까지 못 받았던 소위 월정 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 지방의원 월급이라고 생각해. 응? 그 월정 수당을 소송에서 이기면 다 받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떤 행정조치 소송에서 취소받아갖고 이기면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뭔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다면 이거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는 건 승소하면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 그렇죠? 익숙하죠? 이거 똑같은 논리로 4번하고 똑같은 논리가 뭐야? 공무원이 뭐 징계받아가지고 뭐 파면됐다. 근데 파면된 거 파면시킨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던 중에 공무원 정년이 다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에서 이겨도 공무원 다시 될 수가 원상복귀 안 되지. 정년에 도달해서. 그러나 파면 처분 취소받으면 어떻게 돼? 파면된 시점부터 자기 정년 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다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재판을 계속 해줘야 될 부수적 이익이 있는 거지, 그지? 그거랑 똑같은 논리야,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소해이익 나오면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그지? 이런 사례를 생각하면. 자, 정답은 1번이었고, 근데 43번 보니까 역시 처분에 대해서 묻고 있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으로 인정된 거야. 원래 처분이냐 아니냐는 이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 집행해서 상대방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어떤 변동, 영향을 주는 조치를 우리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여기 아까랑 비슷하다. 우선 익숙한 거. 여기 판례들이 나왔네. 옳은 거 그러는데 1번 있잖아. 자,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 총장은 어떻게 뽑고 누가 임명할까? 국립대학교 총장은요, 그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총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투표를 하면 뭐 1등, 2등, 뭐 1등이나 2등이나 3등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대학 측에서 뭐 1등, 2등까지 2명 아니면 3등까지 3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한테 이렇게 올려요. 그럼 교육부 장관이 그 중에서 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대통령한테 또 추천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보고 최종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립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야. 응?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은 결국 뭐에 달렸냐면 교육부 장관이 추천해야,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 결정하는 거야. 근데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서 우리 뽑았는데, 총장 후보를 뽑았는데 1등하고 2등, 3등 이렇게 3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응? 3명 중에 3명을 올렸어. 그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건 1등이 아니야. 응? 3등이야. 3등 한 사람만 대통령한테 딱 올린 거야. 응?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대학 자체에서는 1위, 2위 후보자는 아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을 기회조차 상실돼요. 응? 결국 키워드는 교육부 장관이 쥐고 있는 거야. 응? 바로 그런 사정.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의 추천에서 제외된 자는 어떻게 될까? 응?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육부 장관의 이 추천 및 추천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이거 처분이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결국 질문이 뭐야? 응? 첫째 끝에 교육부 장관이, 두 번째 끝에 총장 후보자들 중에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 묻는 거지. 그것의 성질, 응? 이거 처분이다. 응? 처분이다. 5. 이유는 제외시키면 아예 총장이 될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거니까. 응?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고. 그러면 이 총장, 교육부 장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에서 이 대학 측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 1위 한 사람을 대통령한테 제청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3등을 제청한 거야. 그 1위 했던 후보자가 열받는 거지. 응? 그런 사람이 이제 소송을 낸 거야. 응? 그러면 여기서 제외된 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 또 논점이야. 여기서 논점. 그러면 제외시킨 행위 위법이다. 응?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했다.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될까? 아니면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 될까? 하는 거 아직은 시험에 낸 적이 없지만 판결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응? 결국은 뭐야?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대요. 응? 그래서 거기다 써놔. 1번 맞는 말이고 1번 끝에다가 교육 피고는 이때 이 피고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다고? 결국 최종 추천이 안 됐으니까 저 교육부 장관이 제청이란 걸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 딴 사람을 임명했을 거 아니야. 응?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은 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딴 사람 임명하는 행위는 동시에 뭐야? 반대로 뒤집으면 이 사람을 임명 거부한 거랑 마찬가지. 응? 그래서 자 이거는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 된대. 응? 그렇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피고는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싸워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익숙하지 않나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유출. 그러면 결국 뭘 물어봐? 나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싶어요.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 신청받고 구청장이 거부한 행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그치? 익숙하지? 네. 그 다음에 3번 첫머리. 검사의 불기소 결정. 자, 그러면 중간에 막 다 이게 막 유혹한단 말이야. 이런 말로 꼬셔. 그지? 그런 거 신경 쓰면. 검사가 예를 들면 불기소 결정이니까 누가 나를 막 폭행을 했어. 내가 이 사람 처벌해달라. 응? 하고 이제 고소를 했어. 근데 검사가 조사하더니 어떻게 돼? 얘는 폭행죄로 처벌 안 한다. 검사가
여기서 이제 기소라는 말이 나오고 불기소 이렇게 나오는데, 기소는 검사가 이제 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은 검사가 기소, 즉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형사 재판은 검사가 기소권자예요. 응?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이 안 열려요. 그럼 처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 내가 이놈이 나를 폭행을 했기 때문에 난 이놈 처벌을 받기를 원해.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그놈한테 무슨 뒷돈을 받아 먹었는지 얘를 재판에 청구를 안 하는 거야. 불기소 결정을 내는 거야. 그럼 나 열받잖아. 그럼 검사가 얘 위법하게 기소를 안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기소 안 하는 결정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이러고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말하면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해놨어요. 형사소송법에. 응? 검사가 불기소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하면 상대방 국민은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다가 다시 한번 결정해달라. 소위 신청, 재정신청이란 걸 하고, 거기서도 안 들어주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신청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래. 왜 검사가 이거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신청. 그럼 법원이 들여다보고 사건, 이거는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인데 왜 불기소 결정을 했느냐.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 처벌할 수 있어요. 응?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 이러면 국민이 별도로 불복하는 절차를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야. 법이 별도의 절차를 정해놓은 이상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의 불기소 결정 두 번째 줄 그대 처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간에 건 다 무시. 그 써 있는 말 다 무시. 응? 머릿속에 담지도 마. 검사의 불기소 결정 행정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로 따로 싸우게 따로 정해놨다. 그럼 그 절차 밟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어? 응? 2개 정도는 더 기억하자. 그런 거 통고 처분, 응? 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것도 이 2가지. 이거 마찬가지야. 이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 아니야, 이거.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응? 왜? 법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응? 행정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응? 자, 검사의 불기소 결정, 통고 처분,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응? 또 나오게 될 거야. 네, 그다음에 4번은 마지막 두 번째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 이제 진정이란 거란데 이게 신청하는 거야. 나 이렇게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응? 국가인권위원회 신청하는 거야.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야? 각하하는 거야. 이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판단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예 뭐 요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아예 심사를 거부하는 결정하는 게 각하지. 그 다음에 기각은 뭐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할 문제 맞다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심사하더니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들어주는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외워야 될 단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자로부터 진정을 받고서는 각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이게 제목이야. 응? 자, 요거는 여기 이 인권위원회 결정에 승복 못하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응? 그래, 결론 처분에 해당. 응? 그는 이유가 이제 거기 그 두째 줄에 보면 뭐 구제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뭐 이게 이유야. 응? 그래서 결국 외울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 처분이다. 응?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뒤로 가 보니까
이번엔 44번 문제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행정청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은 거부했다. 이에 갑은 취소해달라고, 거부가 위법이다 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대. 응?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 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셋째 줄에 보면 법원이 거부한 거 취소 판결 내렸죠? 그러면 이제 뭐를 써요? 행정기관이 거부한 거, 애시당초 거부한 거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을 냈으면 거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원래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재처분할 의무라 그래요. 재처분 의무. 그죠? 거부한 건 판결로 바로 없어진 거야. 그리고 행정청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해야 됩니다. 응?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보면 문제 자체 속에 첫째 줄에 보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라는 게 문장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지. 두 번째 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해서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니까 원래도 이 토지 형질 변경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량행위로 이미 평가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량권 일탈. 그러면 자, 1번을 보자. 행정청은 아까 이제 판결로서 취소되는 원래의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 중 거부 처분 내렸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 자, 여기서 밑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 응?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 이게 중요한 단어야. 그걸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거 안 된다. 재차 또 다시 거부 처분하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거다. 어떻습니까? 응? 이게 이제 뭐와 연관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소송 공부할 때 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그런 주제를 공부하잖아. 그래서 원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뭐라고 해야 돼? 행정청이 맨 처음에 신청을 받고 거부한 맨 처음에 내세웠던 이유가 있는데 소송이 들어가니까 재판 도중에 행정청이 그 이유 말고도 얘한테 이런 조치를 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만 명시만 안 했을 뿐이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서 이유를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걸 말해. 소송 도중에. 그지? 그래서 이걸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한 입장이 오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방어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무제한으로 허용하진 않고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웠던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에 한해서만 추가 변경을 허용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 논리와 이제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이유로 거부를 또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법원이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게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즉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또 내세워서 다시 거부하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여기는 뭐가 됐어?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야. 그거는 판결에서 이제 법원이 잘못된 이유다라고 판결한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는 사유니까 괜찮아요. 그건 법원이 판단한 이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로 와야 돼? 허용된다라고 와야 됩니다. 응?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하여튼 팍 줄이면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내세워서 또다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거부한 이유와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하는 것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허용된다가 와야 맞단 말이야. 응? 그래서 X고. 자, 2번. 자, 여기는 키워드가 이거야. 첫째 끝에 판결의 기속력의 저촉. 이 말이 핵심이지. 이거 쉬운 말로 하면 행정기관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했다는 얘기야. 응? 법원이 내린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이거 무효냐? 취소 사유냐? 응? 원래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소송에서 나오잖아.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이라 그래. 그 행정청은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대.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행정기관이 했다면 결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 조치는 무효. 자, 일단 알아둬야 돼. 그러면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지. 3번 뭐야? 틀렸지? 응? 기속력이 저촉되잖아. 그러면 행정기관이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조치는 무효로 보는 거예요. 당연 무효. 즉 무효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취소 사유면 그렇더라도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다 한 말이 되는데 아니다. 무효다. 3번 틀렸어요. 그러면 네. 자, 2번은 기속력에 저촉됐지? 아, 여기에 깔려 있는 논리가 이거야. 응? 자, 우리가 또 한번 쭉 해봅자. 자, 여기 보면 행정청이 뭔가 어떤 처분을 했고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취소 판결이 신청을 받고 거부했지. 거부죄 취소 판결이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재처분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행을 안 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처분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러면 국민이 가서 신청, 법원에 가서 일러갖고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이 내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해줘야 되는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가서 일르면 법원이 어떻게 돼? 너 행정기관, 너 판결에 따라서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너 한 달간 기회를 준다. 그 안에 빨리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라.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럼 법원이 어떻게 돼? 너 한 달 지난 뒤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줘라. 응? 이렇게 돈으로 물어주라 하는 거는 이제 너 돈 물어내기 싫으면 빨리 판결대로 재처분해라 하고 이제 돈을 이용해서 법원이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거야. 그걸 간접강제 결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응? 결정 이렇게 내릴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자 2번을 잘 봐. 자 3번이 일단 출발선이 돼야 돼. 3번에 행정기관이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뭐가 된다 그랬어? 무효. 그러면 무효는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안 한 거와 마찬가지야. 무효는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똑같은 거야. 결국 무효가 된다는 건 따라서 첫째 줄에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 이꼬로 그건 무효고 그 행위는 행정청의 하는 행위는 무효고 무효면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한 거와 동일. 그러면 여기서 원래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그러면 무효인 경우 안 한 거와 똑같아. 그럼 상대방 국민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그 요건이 다 들어맞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낸 거야.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야. 논리 알겠죠? 그래서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다시 했다. 무효다. 무효인 행위다. 무효인 행위니까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은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된 거다. 응? 그래서 이말 맞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이 44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응? 단순 암기가 아니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푸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은 그러면 여기서 봐. 법원이 어떻게 했어? 아까 한 예를 보면 야, 너 저 행정기관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하라고 하면서 한 달 안에 재처분해줘라.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씩 물어줘라 하고 이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간접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행정청이 어떻게 돼? 한 달 안에 해줘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해줘. 계속 재처분을. 응?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안 해줘.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 계속 안 해주다가 한 2주 더 지난지 2주 경과한 뒤에 뒤늦게 해줬어. 뒤늦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해줬어. 그러면 법원이 이때까지 해줘라 했는데 그거 지나서 2주나 지나가지고 늦게 해줬어. 응? 그 상대방은 말하자면 허가를 받았어. 응? 뒤늦게. 근데 2주나 늦게 해줬지 않냐. 그럼 법원이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주라고 했으니 너 2주면 1,400만 원 내놔야 돼. 늦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에 1,400만 원 내놓으라. 이거 청구하는 거 되느냐? 안 된대요. 응? 안 된대. 그게 마지막 끝에 가면 이거 읽어봐. 즉 A 행정청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면서 한 달 안에 해줘라.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씩 물어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지? 근데 어떻게 돼? 네? 저 처지 끝에 그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해줬어. 응? 안 해줘서 하루 100만 원씩 이게 발생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가 이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서 나는 여기서 2주 지나서야 뒤늦게 이제 재처분을 해줬다. 그러면 2주 동안 2주나 늦춘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100만 원씩은 1,400만 원 달라고 행정기관에 청구할 수 있느냐? 끝에 보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배상금 달라고 추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 법원은 이거는 우리 여러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그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물어주는 손해배상, 이런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 그 뭐냐? 이렇게 법원이 정한 기간 지나도록 안 해주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줘라 이거 정한 취지는 행정기관에게 압박을 해서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라 빨리 상대방한테 재처분을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그런 취지의 제도지 손해배상 제도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원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늦게라도 허가 내주는 등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했으면 이 목적은 달성된 거래. 따라서 그 늦게 한 것만큼의 기간만큼의 배상금을 달라고 추심이라는 거 청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4번 X. 맞는 건 2번이야. 응? 그래서 그 해설 부분에 그거 잘 알아두자. 해설 부분에 셋째 줄 읽어봅시다.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돼? 간접강제 내려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재촉을 안 하면 하루 얼마씩 배상금 물어줘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을 지연시키는 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단어 줘야 돼. 재처분을 지연시키는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건 아니고 단지 무슨 성격이래? 심리적 강제. 행정청들은 판결에 따라 빨리 재처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심리적인 강제 수단에 불과한 거래.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라도 어쨌든 재처분을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시오. 늦게 한 것만큼에 대해서 돈 더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판결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하나 또 보죠. 자, 소송에서 법원이 내려야 되는 판결. 응? 자, 우리가 이제 판결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하는 판결하고, 응? 소송 요건은 충족됐어? 그러면 이제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검토해 본 뒤에 주장이 맞으면 인용, 즉 들어주는 판결하고, 응? 자, 소송 요건은 갖췄는데 상대방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안 맞으면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그지? 이게 기본이잖아. 각하, 기각, 인용, 그지? 네. 자, 그렇다면 1번은 어떨까? 자, 1번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원고 적격이에요. 응? 소송 제기할 자격. 응?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도 그 행정조치하고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소송 자격이 없지. 그 문제를 다툴 자격은. 어쨌든 이렇게 논리를 원고 적격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 중에 하나야.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은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3심 재판 모든 재판 단계에서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어느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 각하야. 응? 그러면 1번 어떻게 돼? 여기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행정소송인데 1심에서는 원고 적격을 구비했다 그러지? 소송 요건 갖췄는데 2심 단계에서 원고 적격을 흠결하게 됐대. 그 말은 뭐야?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야. 그러면 2심 법원은 무슨 판결해야 돼? 각하. 소송 요건 못 갖췄으니까 그럼 1번 동그라 오지? 응?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것도 여기 보면 기간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소송 제기 기간, 응? 우리가 줄여 말하면 법이 정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소 기간을 지켜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도 소송 요건이야. 그죠? 그 소송 요건 못 갖췄다 그러면 각하.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자. 자, 첫 번째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었대요. 일단 여기 이게 중요해. 출발점. 여러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 그러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안 되는 거야. 응? 소위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내가 다시 쓴다. 처분이 있음 안 날부터 원래 법이 정한 소송 제기간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90일 안에 청구 제기를 해야 돼. 응? 그래서 안날부터 90일이 지나가 버렸다. 90일 경과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가 생겼다 그래? 이거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고 소송도 제기 못하는 우리가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래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래. 그럼 이 의미는 이거 더 이상 이 행정처분 효력 못 다툰다는 거야.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심판도 청구 못해요. 취소심판 이것도 청구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돼요?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소송 제기도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 했대? 청구를 했다 그러지? 응?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행정심판 청구. 그러면 청구를 하니까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 지나서 청구 들어왔으니까 무슨 판정을 하게 돼 있어? 각하. 당연히 각하 제기를 하지. 응? 그런데 이거 나오게 돼 있죠. 각하를 시키게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법에 이렇게 되면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바로 소송 온 게 아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소송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행정심판의 판정, 재결서 받은 날부터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발점이잖아요.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게 된 거고 소송도 못하게 된 건데, 말하자면 꼼수를 부려서 일단 행정심판은 먼저 청구, 그러면 당연히 각하 나올 걸 알아. 각하 판정을 받고, 그러면 각하 재결이 나왔으니까 재결서 나한테 보내줬다. 그럼 재결서 나왔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애초부터 이게 90일 처음부터 이게 소송 제기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꼼수를 통해서 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면 이거하고 안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청구했다가 각하 재결 받고 그 각하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하면 이 제도의 취지가 불가능력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출발점이 애초에 앞날부터 90일이 지나버렸어. 얘는 행정심판도 안 되고 소송도 안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 재결하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소송 요건 못 갖춘 거야.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응? 따라서 소송 요건 못 갖췄으니까 각하하는 거 맞습니다. 응? 각하.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어떤 처분이 있고 아직 안날부터 90일이 안 지났어요. 응? 안날부터 90일 경과 안 됐어. 90일 경과 안 됐으니까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청구하지. 응? 청구. 그러면 청구. 이 경과 안 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랬을 때 행정심판 청구하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 잘못해서 각하를 시키든, 요건 다 갖췄는데 잘못해서 각하를 시키든, 요건은 갖췄는데 주장이 안 맞다고 기각을 하든, 이런 재결이 나오면 이 상대방 청구했던 사람은 뭐야? 내 주장이 뭐가 문제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재결서 받은 날부터, 그지? 이런 경우에 이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또 90일 이내 이때 이제 소송하면 된다는 거야. 응? 이거는 여기 출발점이 어디야? 다 원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사안은 원래 처분을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지나버렸잖아. 그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이거지. 응? 그래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응? 이게 키워드예요. 자, 여러분 출발점이 이거야.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부작위라는 게 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뭔가 허가 내라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은 허가를 하든 허가를 거부하든 하여튼 뭔가는 제때 기간 내 결정을 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허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다. 위법이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그리고 제기하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받고 법원이 이제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이거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판결 시까지 뭐가 돼야 돼?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결해. 판결 시까지 말하면 무응답 상태가 지속돼야 돼. 상태가 무응답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야 법원이 그 무응답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다 아니다를 재판을 하는 거죠. 응?
그죠? 네. 그런데 뭐야? 판결 내리기 전에, 응? 판결 내리기 전에 재판 도중에 행정청이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응? 그래서 만약에 그 판결 전까지,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행정청이 뭐라도 응답을 하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하던 원래 허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응답을 내리던, 거부 등 뭐라도 응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부작이라는 상태는 없어진 거잖아. 즉, 응답을 뭐라도 거부하는 등 뭐라도 무슨 내용이라도 응답하는 걸 하면 소송 대상인 부작이라는 상태는 소멸해 버렸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상대방은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한 건데 부작위가 위법임을 판결해달라고 썼는데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없어진 거야. 그럼 재판할 대상이 소멸된 거죠. 응? 따라서 이때는 이 부작위 위법이라고 판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 대상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 판결을 내려줘도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결이야. 각하야, 각하. 응? 그러면 3번 어때? 응? 자, 그러면 이게 판결이 이렇게 된 거지.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무응답으로 나왔다는 거지, 부작위.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왜 응답 안 하냐 그래가지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에서 이겼대. 그럼 이겼다는 건 뭐냐면 법원이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다라고 판결 내려줬다는 거야.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뭐라도 응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마 계속 안 했나 봐. 판결대로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또 냈대. 이제 저 2심 청구를 또 한 거지. 고등법원 가서. 그러니까 고등법원 2심 올라간 단계에서 행정청이 비로소 어떻게 돼? 그래? 그러면 응답하지. 그러면서 뭐 했대? 허가를 내줬대. 그 허가 내준 것뿐만 아니라 허가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응답을 한 이상 이제 이거 부작이라는 상태는 해소가 된 거야.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소송으로 계속 재판할 대상도 소멸됐고 재판할 소의 이익도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야? 소송 대상도 요건, 소송 요건, 또 소의 이익도 소송 요건. 그러니까 뭐가 돼? 요건 못 갖췄으니까 각하. 그지? 각하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줄에 허가 처분뿐만 아니라 허가 거부 처분도 똑같아요. 결론은. 다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굳이 다시 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허가 거부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 사람은 다시 싸워야 돼. 이제 뭐로 싸워야 돼? 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그리고 다시 싸워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허가를 내줬으니까 다시 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4번이 답인데. 자, 4번의 출발점은 뭘까?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 이런 이제 원래 이제 소송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택하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응? 이게 원처분 갖고 소송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거 또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보자. 자, 우리가 뭐 시장이 A한테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서 거부했다. 응? 거부 처분 내렸다.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상대방 A가 뭐해? 행정심판을 이거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여기서 졌어. 그러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이렇게 할 때, 자, 소송할 때 뭘 갖고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처분. 원래의 거부 처분. 시장이 행한 원래의 거부. 그러면 여기서는 취소심판 청구인데 여기서 뭐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기서 못 이겼으니까 소송 가겠지? 그럼 여기서 A의 주장 안 맞다.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면 기각 재결. A가 졌어요.
그리고 다시 소송 가. 그지? 그런데 이때 소송을 갈 때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이게 원처분, 이 원처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한번 심사해서 뭐야? 잘못된 거 없다. 재결. 자, 여기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 갈 때 여기서 뭐야?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그지? 원처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응? 이게 원처분주의야.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지. 그지? 어느 때? 이 재결. 여기서 행정심판 청구받아서 내린 판정.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상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그럴 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안에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이 소송 대상에 대해서 원칙이 원처분주의. 다만 예외 뭐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재결을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어요. 응? 요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4번 읽어보자. 지금 이 사람 이제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받았대. 그지? 기각 재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원처분이 위법이 없다고 기각하는 판정을 할 수 있어? 나 도저히 기각 재결에 승복 못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기각하는 재결이 잘못됐다 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뭘 갖고 소송을 한 거야?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핵심 단어 두 번째 줄에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응? 이게 핵심이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데 법원이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걸 주장을 검토해 보니까 재결 그 자체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셋째 줄. 법원이 심사를 해본 결과 셋째 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나왔대. 그러면 이제 두 줄을 연결하면 되지. 상대방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상대방의 주장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지.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라. 우리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안 맞으면 그때 내리는 판결이 뭐야? 기각. 그치? 간단한 논리가. 상대방은 재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이 보니까 재결은 위법이 아니야. 너의 주장 안 맞아. 무슨 판결해야 된다? 기각. 근데 왜 각하라 그래? 틀렸지? 그래서 4번이야. 응?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응? 그죠? 쉬운 거는 아까 앞서 하던 거. 어떤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냐. 이건 단어만 기억해도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풀어. 소액이 인정된 사례냐 아니냐. 이것도 암기해서 풀어. 이거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 이런 질문들은. 응? 단순 암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그 밑에 46번 비교적 쉬우니까 그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이거는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물어봤어. 그죠? 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만 물어봐. 중앙행정심판위 총 몇 명으로 구성? 응?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응? 아니구나, 참. 70명 맞다. 내가 너무 부풀려서. 원래 50명이었다가 70명으로 늘렸고 나머지 행정심판위원은 30명이었다가 50명으로 늘렸어. 자, 키워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그 다음에 2번 행정심판은 이제 국민이 생각할 때 이건 위법한 조치야.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도 판정해주고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타당하지 못한 행위다 하는 인정돼도 취소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심판은 부당성도 포함.
끝에 부당도 포함. 응?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할 거.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해? 위법 여부만 판정 대상이지. 행정심판은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도 판정해서 구제해 준단 말이야. 응? 심판이 더 구제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한다. 응? 부당도 포함. 소송은 위법만. 응? 그다음에 3번은 자, 뭐의 핵심이냐면 첫째 그때 심판 청구 기간 제한 이게 핵심이에요. 응? 그러면 정리해 보자. 이것도 한 대 정리하면 자, 어떤 처분 취소해 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할 때 기간 제한이 있어요. 청구 기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다음에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처분이 있게 된 날, 그러니까 있은 날로부터 얼마? 180일 이내. 응? 청구해야 되죠? 그 기간 제한. 그래서 이거는 청구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요. 이게 출발이지.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는 어떻게 돼?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 청구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응? 무효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건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청구해도 돼.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무이행 심판. 이거 잘 정리해야지.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이 세 가지가 행정심판인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대상이 두 가지예요. 응?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뭐야? 신청받고 국민이 거부한 행정청이 거부한 처분하고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응답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 이 두 가지가 다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단 말이야. 거부 처분도 처분이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고 그런 청구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거부 처분 대상할 때는 청구 기간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니까 법 규정이 정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 처분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잘해둬야 되고 의무이행 심판 거부 처분 대상으로 할 때냐,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때냐. 응? 그렇다면 3번 질문 어때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한다. 기간 제한 없다. 응? 그다음에 4번 사정재결이란 단어가 키워드지. 사정재결이 뭐야? 행정기관에 의한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는데도 취소 안 해주고 이걸 취소하면 공익에 큰 지장이 있다. 위법이라고 판정을 하면서도 취소해서 없애지는 않고 위법인 채로 효력을 유지하는 판정하는 거죠. 사정재결.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은 두 군데에서 인정돼요. 응? 그래서 여기다 보면 취소심판에서는 그리고 사정재결 이게 원래 다 취소와 관련돼서 인정되는 거죠. 사정재결 내릴 수 있어. 근데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 안 돼요. 왜? 무효잖아. 무효. 응? 무효면 아무런 효력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무효야. 그럼 처음부터 아무 조치 안 한 거와 똑같잖아. 그러면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유지시킬 효력이 있는 행위가 있지도 않은 거야. 어떻게 유지시키나 효력을. 발생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사정재결이 행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 사정재결은 무효를 대상으로 한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4번에 보면 여기 사정재결 됩니다. 따라서 여기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사정재결 할 수 있다가 와야 돼.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 안 되는 건 무효등 확인 심판. 뭐 줄여서 그냥 무효 확인 심판만 안 되는 거다. 응?
이건 뭐 단순 암기야. 그래서 쉬웠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쉬운 문제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 조금 아까 국가직 2019년 국가직 44번, 45번. 야, 2019년 국가직 봐. 소송이 얼마나 나왔어? 야, 몇부터 나왔어? 엄청 나왔네. 소송만 41번, 42번, 43번, 응? 44번, 45번 많이 나오죠? 응? 한 네 문제, 5문제 나옵니다. 응? 자, 쉬는 시간 10분 가졌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